자, 반갑습니다. 페페 아빠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영상 대신에 커뮤니티 글 2개 정도로 남겨드렸죠. 제가 그래서 첫 번째로 뭐를 말씀드렸냐면, 바이낸스에서 신규 상장되고 나서 50% 60% 폭락 하락이 진행되고 나서 선물 상장 이후에 하락을 못 피했던 코인들 중에서 대다수가 이제 많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바이낸스에서 공개적으로 상장 모집을 했습니다. 모집은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좋은 것들을 이제 받아가지고 평가가 덜 된 애들을 받아가지고 바이낸스가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탈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장 프로젝트들을 공개적으로 모집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이제 고점에서 비트 가격 높을 때 상장이 돼가지고 덤핑들 됐던 애들이 있으니까 중형 프로젝트들을 이제 상장들을 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밝혔습니다. 날짜나 이런 것들은 공개된 적이 없는데 앞으로 만약에 바이낸스에서 신규 상장된 애들이 시가총액이 비교적 좀 적으면 굉장히 좀 이제 좋은 시그널일 수도 있겠죠. 다시 바이낸스로 들어오라고 그런 시그널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건 좀 이제 멀리 봐야 되고. 자, 일단 두 가지를 좀 말씀드렸습니다. 코인 시장의 피날레를 암시하는, 그 중에서 또 결정적인 그것들에 대해서 좀 이제 의문을 좀 많이 가졌어요. 어제 이 게시글은 좀 남긴 이유가 뭐냐면, 아니 알트코인들은 빠지면서 김치 프리미엄은 빠지면서 이제 하락들을 하는데 국내에서 어떻게 보면 비트랑 이더리움 정도 가격들을 좀 지켜주는 게 좀 너무나도 이상했습니다. 이게 다른 게 아니고 기관들의 유입이나 이런 것들 다 제외를 하고 그거 대비해가지고 국내에서 알트코인들이 너무나도 많이 빠졌단 말이죠. 이 자금들이 빠진 것들이 그럼 어디로 갔을까? 굳이 원화를 들고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면 설마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가지고 해외 쪽으로 보내가지고 그것들을 이제 매도를 하기 위해서 좀 준비를 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어제 딱 들었습니다. 근데 시장에서 좀 인위적인 반응이 하나가 발생을 했어요. 지금 그리고 이제 이 알트코인 부분들, 국내 알트코인들 희망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거 이더 잠깐 올랐다고 이거 뭐 불나방처럼 달려들 드시는데 풀매수 하시면 됩니다. 국내 알트장 끝났어요. 굳이 따지면 어제 이제 락업 해제가 된 피스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국내 그 해외에서 이제 선물 시장에서 꽤나 큰 이제 볼륨들이 나타났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이제 숏 대비해가지고 미리 많이들 빠졌으니까 숏 커버링, 숏 선물 청산, 그러한 이제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국내에서 이제 유동성 공급해가지고 알트장 오는 것들 빠졌어요. 희망 고문 듣지 마세요. 이더란 제가 그래서 이거를 말씀드린 이유예요.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을 가지고 해외 쪽으로 빼놔서 이제 마지막 피날레가 만들어낼 것이다. 거기에 대한 흔적들이 있어요. 자, 어쨌든 어제 청산 이후 쇼 청산만 거의 1,000억 가까이 됐죠. 고 레버리지만 다 청산이 됐습니다. 자, 이 중에 국내장에서 알트장 이게 만약에 저평가가 되었다라고 생각들을 하시면 풀매수 때리면 됩니다. 강요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강요하지 마시고 이미 남아있는 비트 이더 가지고 계속 이제 알트코인들 희망 고문을 하는 거거든요. 솔라라는 그 전에 미리 올랐고 다른 애들 뭐 이제 시바이누 뭐 도지부터 해가지고 특히나 이제 뭐 페페플로키는 좀 이제 다를 수도 있는데 시바 도지처럼 체급이 높은 애들은 얘네도 이미 이전 사이클도 올랐어요. 이때 페페랑 애들 다 떨어질 때 시바는 가장 먼저 빠르게 올랐고, 그러니까 얘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저점 매수 기간을 오랫동안 주지 않는다. 반도 회복도 못했어요. 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스택스를 5,000원까지 올린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 정도까지 올리면은 좋은 상황들을 기대할 수 있겠는데 가겠습니까? 올해? 갈 것 같으면 풀매수 때리면 되는 거고 지금 그쵸? 자, 그러니까 이게 제가 딱 전에 느낀 게 있어요. 전에 그 이제 막 하락이 시작하는 구간에 댓글이 한 7개, 10개 정도가 좀 반복이 돼가지고 추천수 좋아요가 좀 찍히는 댓글이 유사하게 발견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게시글이 댓글이 스팸 분류로 되는 것들은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심한 막 이제 필터링이 거쳐져야 되는 말들이나 그런 것들도 있을 텐데 유튜브에서 자동으로 걸러지는 게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동일한 IP에서 여러 가지 계정으로 동일한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을 쓰면 그 댓글이 스팸으로 분류가 됩니다. 동일한 IP, 같은 IP로 계정을 5개, 10개 묶은 거. 근데 최근 들어서 그게 하나가 좀 달리고 그거는 빅쇼트 가자, 비트 쇼트 가자 막 이런 것들로 달리고 한 10개 정도? 전에는 이제 풀롱이다 막 이러면서 막 10개, 20개 정도 10줄, 20줄이나 써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분명한 건 국내 시장이 좀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국내 시장이 어떻게 보면 이미 미디어나 이런 것들이 다 먹혔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게 그 댓글들 하나하나가 사실 이 인간의 심리를 좀 이제 자극을 합니다. 그러니까 잘들 구분들 하셔야 돼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지금 국내 알트장을 외치는 그런 댓글들은 다 이제 둘 중 하나입니다. 지금의 상황을 겪고 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단기적으로 잡았던 사람들 아니면 물려있던 사람들 아니면 거의 그냥 댓글 분해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것들 자체가 모두 이제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거 한 번씩은 계속 좀 짚어드리잖아요. 한 번씩 짚어드리지 않고 그냥 갈 수도 있거든요. 23일 전까지. 근데 그것도 이제 댓글 부대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자, 회복된 게 하나도 없어요. 고점 대비해가지고 아비트럼 3,200원에서 1,300원 이더 올라가는 거 대비해가지고 올라가는 거 이 정도? 세이? 뭐 스택스?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봤을 때 1차적으로 2, 3월 달에 당했던 게 비트가 전고점을 뚫었으니까 알트코인도 가겠지 하고서 당했죠. 지금 또 당하는 겁니다. 비트랑 이더 마지막 거의 끝 무렵에 이렇게 올리니까 알트코인이 가겠지? 또 당하는 겁니다. 또 당하는 거예요. 내가 굳이 불장 선언을 해도 이상하지 않는 시점에 선언을 하거든요. 제가 선언을 할 때는 확실할 때는 지금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회복들 안 했어요. 지금 국내 알트장 얘기하는 겁니다. 회복들 안 했어요. 싹 다 그냥 계속해서 매수하라 그런 분위기예요. 어떤 큰 그림들이 나올지. 자, 일단 이걸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에서 이제 알트코인들을 매도를 해가지고 덤핑 설거지를 해가지고 이 자금들을 그대로 원화로 가지고 있을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좀 들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서는 어찌됐든 원화 가치가 만약에 폭락할 것까지를 생각을 하면 원화 가치 원화 가만히만 들고 있어도 굉장히 아쉽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 스테이블 코인들을 가지고 있거나 테더 같은 것들 그 달러랑 거의 패깅이 되는 거니까 그게 아니면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뭐 이제 리플 같은 경우에는 전송이 빠르니까 걔네들을 가지고 일단은 해외로 옮겨야만 됩니다. 옮겨 써야 됐고 옮겨 쓸 수도 있고요. 그 온체인 데이터 모든 것들 하나하나를 저희가 그걸 보고서 그 세력들의 지갑이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런 식의 인위적인 상황을 만드는 건 차이나머니가 분명해요. 제가 볼 때는 어제 그 반응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옮겨놨던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막바지로 해서 추정입니다. 일단 어제 인위적인 선물에서 변동이 생겼습니다. 어떤 거냐? 이더리움, BTC 선물. 이거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비트맥스에는 원래 보통 비트코인 들고서들 이렇게 매매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불장이 올 때는 비트코인 가격도 올라가면서 그 롱을 쳐놨으면 거의 따따블로 법니다. 그게 아니면은 숏으로 좀 해칭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바이낸스에는 이게 있어요. 이더리움을 롱을 치기 위해서 숏을 치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으면 할 수가 있다. 어제 인위적인 상승이 발생을 했습니다. 당연히 사토시 가격이 상승을 하면 이더리움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이 아니면 국내 거래소에서 옮겨왔던 비트코인으로 이 이더리움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린 것이다. 큰 돈을 안 들이고.
그러니까 여기 사토시 이게 있으니까 여기서 가격을 올리면 당연히 이더리움 가격이 올라가겠죠. 비트코인은 단기적으로는 좀 스테이블하게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이걸로 올린 거는 그렇게 좋은 시그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상승하는 데는 속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속도 차이가 있었어요. 자, 보시면은 순간적으로 급등하죠. 4시, 새벽 4, 5시, 6시, 7시. 하필이면 한국인들 자고 있는 시간대 해요. 자, 이때까지만 해도 비트가 이 정도였어요. 이 정도. 요 정도. 근데 이더는 어땠다? 이더 BTC는 이미 이렇게 뚫고 갔다. 4시, 5시, 6시.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마지막 피날레로 세력들이 이더리움 BTC 마켓을 피날레로 띄울 수가 있다. 돈을 굳이 안 들여도 어차피 비트를 가지고 옮겼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더리움 마켓을 그 ETH BTC로 올려버리면 큰 돈을 안 들이고도 그냥 올릴 수가 있겠죠. 어차피 이더리움 올라가고 따라오면 비트코인도 따라오는 거니까. 어제 몇 개월 동안 안 나왔던 그런 볼륨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큰 거. 그러니까 이게 위기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피날레 같은 그런 상황들이 될 수가 있으니까 큰 돈을 안 들이고도 비트코인으로 만약에 국내에서 샀던 것들을 모두 다 옮깁니다. 해외로. 알트 매도했던 것들을 설거지라면 설거지가 끝난 거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비트코인을 가지고 이렇게 인위적으로 ETH 마켓, 이더리움 마켓을 그 비트코인을 가지고 롱 쳐가지고 현물 이더리움 가격이 그렇게 따라오게끔 만든다라는 이걸 굳이 미국계 기관들이 할 이유는 없어요. 그들은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나스닥부터 S&P부터 뭐 여러 가지 할 게 많기 때문에 이걸 굳이 주도를 했다라는 건 중국계 세력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 말은 곧 이제 이게 낚시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 상승이. 어쨌든 23일 날에 만약에 거절적으로 간다면 더 큰 하락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알트코인들이 국내에서는 사실 반응도 없는 게 속으면 안 됩니다. 속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번 이더리움 상승에는 이런 것들까지 찝어주질 않잖아요. 어제는 굉장히 좀 인위적인 상황이 나왔다라는 거. 그리고 이게 어찌됐든 새벽에 나왔어요. 새벽에. 이게 지난번에 리플코인이랑 좀 비슷해요. 뭐냐면 지난번에도 리플코인 이거 마지막 피날레 남길 때 새벽에 올랐거든요. 작년에. 보이시죠? 그러니까 기회를 안 줘요. 새벽에 올려놓고서 뭐 이제 현물 ETF 기대감들 띄워놓고 결국에는 제자리로 결국에는 폭락했어요. 그러니까 이 기간이 데드캣 반등이라면 데드캣 반등 그런 짧게 희망 고문하면서 그런 가는 기간이고, 특히나 이것들을 올렸던 자금들이 순수하게 그냥 현물 매수로 올린 게 아니고 이더리움 BTC 선물 마켓에서 비트코인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올렸다 보니까 이게 따라갔다. 특히나 언제요? 새벽에. 이거는 가짜 상승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현물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한국 시간으로 따지면은 21일, 23일인데 지금이 21일이고 23일인데 미국 시간까지 이렇게 한국이랑 또 이제 적용을 해보면 24일까지 늘어납니다. 24일. 얼마나 큰 결과에 따른 후폭풍이 다가올지. 그러니까 제 시나리오상에서 이 이탈된 자금들을 가만히 가지고 있을까에 대해서 의문들을 좀 가져가 봤을 때, 비성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블 코인을 사면 됐을 것이고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크단 말이죠. 유동성 출구로 생각을 했을 때 뭔가 어떤 일들이 발생하기 직전이구나. 직전이니까 이 직전의 상황에서 비트코인을 옮긴 거죠. 이제 알트코인들을 매도했던 자금들을 가지고 비트로 어디로 옮겨요? 해외로. 특히나 바이낸스 쪽으로 옮긴 다음에 어떤 걸 한다? 마지막 피날레니까 그걸 가지고 뭐 그걸 담보로 해가지고 테더 빌려와서 그걸로 롱을 치는 게 아니고
바이낸스 선물에 ETH, BTC가 있으니까 이더리움을 비트코인으로 선물 매도할 수 있는 사토시 가격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비슷하게.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롱을 쳤다. 언제요? 새벽에. 이거 자체가 알트장에 대한 시그널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거 자체가 뭐 도미넌스가 순간적으로 빠지고 그게 아니에요. 그 개념이 아니잖아요. 이건 선물이에요. 선물로 이렇게 주도적으로 올렸습니다. 꽤나 큰 금액이에요. 이 정도면. 지금까지 몇 개월이지? 작년 5월달에 상장되고 나서 한 번도 이렇게 장대 양봉을 꽂아본 적이 없거든요.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도 제가 뭐 단기적으로 가는 것도 몇 개는 좀 분석을 해드렸잖아요. 근데 일단은 좀 불나방들이 많으니까 좀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절대 속지 마세요. 절대로. 지금 상황 자체가 너무나도 인위적이니까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속는다라는 게 뭐 전체 알트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국내 알트입니다. 국내 알트. 국내 알트코인에 속지 마세요. 뭐 속아보자라고 생각하시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어쨌든 그게 도움이 안 되면 구독 취소하시면 되는 거고. 어쨌든 제가 뭐 이제 갑자기 5월 달부터 하락을 외친 건 아니니까. 그리고 빅쇼트라는 그 컨텐츠 카테고리로 분류가 되는 것들은 뭐 당장 내일 아침에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5월 달이에요. 어느 순간에 바뀔지가 모르는 거지.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만약에 크게 빠져가지고 이게 이더리움으로 들어왔다? 그건 불장의 시그널일 수도 있겠죠. 그쵸? 아, 고래들이 이제 현물 ETF, 이더리움 현물 ETF 기대감 때문에 그것들을 모두 다 이더리움으로 바꿨구나. 도미넌스를 순간적으로 이제 이게 원래 같았으면 도미넌스가 테더로 바뀌기도 하거든요. 현금화 하면은. 아니면 다른 방법도 있죠. 굳이 테더 옮겼다가 이더리움 사는 방법이 아니고 스왑할 수도 있고, 뭐 이더리움 마켓도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근데 도미넌스 변동이 없죠. 이더리움으로 갈아탄 게 아니죠. 근데 이더리움 BTC 마켓은 펌핑을 했다. 그게 뭐냐?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 세력들이 이 마지막 끝발을 선물 상장된 이더리움 마켓을 띄워가지고 현물까지 따라오게 했다. 이게 과연 긍정적인 시그널일까? 이런 의문이 좀 가지게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ETH 마켓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되시면, 보통 선물 거래를 하실 때 이더리움 USDT 테더로 합니다. 보통 스테이블한 테더나 USDC로 해요. 요즘 많이 상장이 돼가지고. 근데 이더리움 BTC는 뭐냐? 이거는 비트코인을 가지고 선물 거래를 하는 겁니다. 비트로 선물 거래를 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굳이 테더로 바꾸지 않아도 이더리움 한정에서 선물 거래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볼륨이, 비트코인을 들고서 하는 볼륨이 어제 새벽에 이더리움 선물 가격을 올렸다. 그런데 이거 말고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비트를 이더리움으로 갈아타는 고래들이 많아지면 이건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겠죠. 도미넌스 비트코인이 빠지면서 이더리움으로 갈아타는 그런 시그널들이 보여지면. 근데 비트는 거의 스테이블하게 고정되어 있죠. 그러니까 비트를 아직 매도하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비트 마켓으로 그 이더리움을 올렸으니까 거의 마지막 끝 무렵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자금들을 안 쓰고 비트코인 던지기 전에 비트를 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알트코인들 다 팔아가지고 다 비트로 바꾼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해석을 해보면. 이런 것들을 굳이 뭐 미국 쪽에서 그러진 않거든요. 미국 쪽에서 뭐 도미넌스 관리하고 그러지도 않아요. 그냥 기관들은, 돈 많은 기관들은 포트폴리오 넣어두고서 그냥 그 증시나 이런 것들 보고 있지, 매일같이 뭐 도미넌스 체크하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 흔적들이 남는다는 건 차이나 머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기서 이제 연결이 되는 게 국내 알트장에서 매도했던 이 알트코인들에 대한 자금들을 어느 순간에는 크게 옮겨갈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원화 가치가 붕괴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이 원화 가치가 붕괴되기 직전의 상황에 유동성을 탈출을 한 거죠. 어떤 걸로요? 비트를 들고서 탈출을 한 겁니다. 그리고 비트 들고서 탈출을 하다 보니까 또 공교롭게도 재료들이 좀 맞아 떨어져요. 비트 들고 있잖아요. 아직은 안 던진 건데 비트 가격들을 견인해서 올릴 게 사실 시장에서 좀 반응을 해주는 게, 예전이었으면 비트코인 캐시나 이런 애들 올랐으면 같이 좀 따라서 올라가긴 했어요. 근데 지금 뭐 솔라나도 미리 얘는 그래서 견인해서 좀 매수 심리를 좀 완화를 시켰고, 이대장인 이더리움 가격을 올리면 비트코인에 대해서 매수 심리가 굉장히 좀 이제 편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 어떻게 보면 BTC 마켓 비트 선물로 올린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끝무렵이다. 국내 알트코인은 끝났다. 가짜 반등이다. 가짜 반등. 근데 그 전부터 해가지고 하락했던 게 얼마나 많은데. 근데 만약에 세이가, 제가 신생코인 기준으로 말씀드리잖아요. 세이코인이요, 만약에 1,400원 뚫는다? 이거 뚫으면은 이때 돌파 매매 해도 늦지 않아요. 뚫어줄지 모르겠는데 워낙 또 이제 알트코인도 물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국내에서 대다수가 3월 15일 이후에 그 희망 고문 하듯이 계속 존버를 하고 있다니까요. 본인들 알아서들 판단들 하겠죠. 그게 처음 겪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은근히 왜 많냐면 비트코인 1억 돌파를 전에 못했으니까 이번에 1억 돌파하는 소식들 듣고서 이전 상황을 아예 그냥 배제를 해버리고 그냥 알트코인 사러 온 사람들이 많아요. 1억 이거 돌파를 했으니까. 왜냐하면 이전에는 돌파를 못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역시 비트코인 돌파를 하면서 2억 3억 간다라고들 얘기들 들어보니까, 계산을 때려보니까 많이 가봤자 뭐 두세 배밖에 못 오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3월 15일 3월달 초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대다수가 알트코인들을 많이 샀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하락장을 경험해보지 못한 신규들도 많이 섞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1억을 돌파를 못했으니까 뒤늦게 1억 돌파하는 소식 듣고 거의 뽕모를 못 이겨서 진입한 사람도 있어요. 1억이라는 좀 의미가 좀 상징적이니까. 그러니까 페이크죠. 박살이 났습니다. 이거 속지 마세요. 국내 알트코인 속지 마세요. 단타식으로 가더라도 해외 쪽에 있는 애들만 보시는 게 좋습니다. 국내 알트코인 속지 마세요. 이거 시체 더미, 그냥 시체밭이에요. 시체밭. 제발 좀 내 가격 좀 올라와 주세요 하고 존버하는 사람들밖에 없단 말이에요. 해외 쪽은 어떻죠? 해외 신생들 많잖아요. 아니, 보더라도 단기적으로 단타식으로 가더라도 국내 쪽은 쳐다도 보지 마세요. 국내 쪽은 시체밭입니다. 시체밭. 다들 이제 이 층수마다 기다리고 있어요. 층수마다. 이 층수마다 기다리고 있어. 제발 좀 오라고. 근데 가겠냐고요, 그러면. 근데 해외 쪽은 뭐가 있죠? 해외 쪽은 이제 일단 그게 있어요. 이게 불장 때는 저희가 좋긴 했는데 올해는 그런 불장을 그렇게 채택을 안 해줬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써먹었대로 써먹었다. 그 옆 나라 그 차이나머니 쪽에서 써먹을 대로 써먹어서 예전과 같았던 그런 펌핑들이 이미 유입되기 전에 들어왔다. 그러니까 희망이 없는 겁니다. 국내 알트 시체 쌓인 것도 쳐다도 보지 마십시오. 얘네들 쳐다도 보지 마세요. 다들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과 동지가 되지 마세요. 신생급들 얼마나 많은데요. 그리고 바이낸스 신규 상장해가지고 걔네들 반등하는 애들도 있을 거예요. 대신에 이런 애들은 얼마나 시체가 많겠어요. 그리고 시가총액도 또 높아요. 4조 5조씩에 기본 단위점이 다 그래요. 얘네도 뭐야, 아비트는 떨어졌는데도 뭐 4조나 되지? 중간에 물량이 좀 풀렸나? 체급 단위들이 높다니까요. 지금 아닌 애들은 상장 폐지 되는 거고, 이런 애들은 단위들이 높아요. 시체 더미들이 다 쌓였습니다. 국내 알트코인들 쳐다도 보지 마세요. 절대로. 국내 알트코인들 절대. 뭐 불장이에요, 불장 갈 거예요, 절대 보지 마세요. 국내 알트코인은 이미 언제부터 얘기를 했다? 최근에 유입되신 분들이 남기는 건지 아니면 그냥 그 뿌락치들이 남기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미 3월 15일부터 외쳤습니다. 전부터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응원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은 것도 제가 모든 걸 다 진심이기에. 어디야? 3월 15일 이때부터 계속 외쳤습니다. 3월 15일부터 크레이그 라이트 판결 이후부터 대폭락 시그널 폭락 다 폭락으로 외쳤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 3월 15일이 언제죠? 3월 15일 쭉 하라. 스택스는 조금 이제 국내 투자자들이 많아가지고 좀 예외적인 거고, 세이 같은 경우에 3월 15일 쭉 하라. 이때 또 어떤 기대감들 줬죠? 홍콩 ETF 기대감 줬죠. 3월 15일 쭉 하라. 이게 다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상들을 남겨둔 이유도 있어요. 갑자기 뜬금없이 와가지고 불나방처럼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할 말은 있잖아요. 전부터. 3월 15일. 에이다는 좀 심하긴 한데. 스테이킹 보상 물량 이거 완전 낚시인데. 3월 15일. 뭐 대다수가 다 이렇죠. 3월 15일부터. 해외 쪽에 알트들도 마찬가지고 3월 15일부터 이게 거대한 페이크다. 그리고 중간에 어떤 걸 줬죠? 저도 그 홍콩 메타가 좀 실망을 한 게, 어쨌든 4월 초 중순에 그때 승인이 됐잖아요. 이것도 페이크였죠. 지금 거래량 보면 100억 단위도 안 되고 미국계 현물 ETF 구조랑 전혀 다릅니다.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뽀모 느낄 게 뭐가 있어. 지금 고점에 물려가지고 대다수 그 사람들처럼 고점 물려가지고 존버 기다리는 게 나으세요? 아니면 그냥 이거 지켜보는 게 나으세요? 굳이 따지려면 단타 하시려면 해외에서 하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국내에 물려있는 사람들 많은 코인들 쳐다도 보지 마세요. 절대 쳐다도 보지 마세요. 절대로. 그나마 좀 희망적인 거는 사실 이 피스 네트워크 여기서 이제 쇼커버링으로 재단들이 돈을 많이 벌었겠죠. 무한 복사를 하니까. 그나마 희망적인 거는 어제도 뭐 볼륨이 터져가지고 쇼 청산시키면서 올렸을 때 국내 알트들 이제 23일, 24일 전까지 좀 약순환되는 것들을 기대를 해볼 수도 있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놈들만 간다. 이건 불장이 아닙니다. 불장은요, 굳이 이것까지 좀 설명을 해야 되나? 불장은 여기서 불장이 이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기준점 말씀드렸죠. 세이가 1,400원 가면은 그거 불장 될 수 있다. 근데 도미너스도 페이크. 너무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뭐 설득을 시킬 필요가 없어요. 뭐 설득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도움 안 되면 갈 길 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불장 올 것 같으면 풀매수들 하시면 돼요. 대신에 댓글에다가 불장 놓친 뭐 이제 뭐 흑우 업체 막 이런 식으로, 아니 이게 약간 저는 그런 거 보면은 너무 좀 그냥 귀엽거든요. 댓글들 보면은. 근데 그거 보고서 좀 뽀모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만 제가 좀 차단을 할게요. 국내 알트코인 아직도 안 놓친 막 이런 것들 막 이러면서 좀 비아냥거리면서 많이 사십시오. 풀매수 하세요. 풀매수. 불장이 올 것 같으면 풀매수 하시면 됩니다. 저는 근데 시체밭을 쳐다도 보기 싫네요. 이것들 분석하기도 싫어요. 솔직히 제가 국내 알트코인들 분석한 거 있나요? 많이? 쳐다도 보기가 싫어요. 이것들은. 살벌하네. 살벌해. 이게 불장이래. 이게 불장이요. 이 캐시가 제일 심각한데? 얘는 비트코인 캐시 계열인데. 심각하네. 심각해. 어떤 후폭풍이 다가올지 걱정들이 됩니다. 근데 한번 경험을 해봐야지 좀 깨닫겠지. 1억 차라리 21년도에 불장 때 벌고서 떠난 사람들이면 모르겠는데, 그때도 참여를 안 했다가, 제 생각인데 1억 넘고 나서 뒤늦게 코인 시장 접한 사람도 꽤나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거를 이제 뽀모를 견디지를 못한 거죠. 비트코인 가격만 올라가니까 그 사이에 있는 FTX 사이클들을 생각을 못하고.
국내 알트코인들 미래가 정말 어둡네요. 희망이 안 보입니다. 좋은 얘기를 하려고 해도 희망이 안 보여요. 그나마 좀 이제 그나마 긍정적으로 볼 건 쇼청산 시키면서 올리는 거 그거 말고는 희망이 안 보여. 그러니까 돈들을 그것도 이제 본인들 돈들 써가면서 큰형님들이 그렇게 올려주지 않는다. 올려줄 의지들이 없다. 이미 매도한 것들을 제가 보기에는 비트코인으로 바꿔가지고 해외로 옮긴 것 같다. 그 자금들로 이더리움 마켓을 띄워가지고 올린 것 같다라는 게 총평입니다. 그러면 이게 뭐다? 가짜 상승장이다. 23일, 24일 전까지 라고 예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게 좀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데 그 도움이 안 되면 정말 간단해요. 안 보면 돼요. 그리고 불장 외치는 곳으로 가시면 돼요. 뭐 붙잡지 않습니다. 그분들을 제가 설득하고 싶을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갈 길 가면 됩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